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을 찾은 인도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한국인 불교 성지 순례 활성화 등 한인도 간 교류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약 한 달 앞두고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봉축 점등법회를 열어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불교계 설립 동국대학교도 봉축 점등식을 열고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에 활력이 넘치는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사업에 선두에서 온 서울 삼천사가 이번엔 동국대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 사업에 동참하며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이 내년 달력에 사용할 불교 미술과 사진 작품들을 공모한 결과 참신하고 감각적인 불교 예술 콘텐츠들이 수상작으로 꼽혀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에 기반한 한인도 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아시시하브 인도 국제문화연구센터장에게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과 함께 종단을 찾은 아시시하브 센터장과 수레쉬 인도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가 이제 한국과 종교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각별하다며 한국인 불교 성지 순례 활성화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아시시하브 센터장은 모디 총리는 불교를 외교 관계의 중심에 두고 아시아 전역 불교 유산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두 나라 간 불교 발전 공로로 종정 감사패를 받은 아시시하브 센터장은 모디 총리 당선에 기여한 힌두 우파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RSS 일원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자 감소 시대에 스님 한 명이 갖는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하면서 종단 장학승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된 비구 대표 법봉 스님과 비구니 대표 서림 스님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익힌 공부를 포교 전법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여식에는 중앙승가대 법봉, 명건, 경국, 서림, 도경 스님과 동국대 일관, 법광, 진정, 진하, 명허 스님, 청암사 유락승가대학원 해일, 해도, 해일왕 스님,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효석 스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하경 스님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종단 장학승으로 해외 2명, 국내 23명, 사찰 승가대학원 11명 등 모두 36명을 선발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종단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화쟁위는 어제 서울 전법회관에서 제44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화쟁 사상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화쟁위는 갈등 현안의 중재 활동으로 집단회를 개최하고 종립학교의 화쟁 주제 수업 교재를 제작 보급해 화쟁 사상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화쟁의 활동 내용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유튜브 제작과 하이 화쟁 사진 동영상 공모전, 교육원 연수교육 등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중은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지난 17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법을 세상에 널리 전해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불국정토가 구현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속초시 속초광장에서 봉행된 봉축 점등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과 삼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명길 시의회 의장 등 4빈과 4부대중이 동참해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지혜스님은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회광반조의 가르침을 새기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자비심을 내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일구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합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자 불성을 지닌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몸과 마음에 등을 켜는 것은 회광반조의 정신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 회광반조의 자세와
공업소생의 마음을 가다듬어 더 나은 자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봉축 점등식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이어받아 속초시가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신흥사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타인을 사랑하시는 이타의 종교를 가르치신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고 오늘 밝혀진 등불처럼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져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속초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흥사 봉축점등법회 동참 사부대중은 등을 밝힌 후 탑도리를 하며 화합과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한편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 모든 생명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울산에서도 봉축 장엄등 점등식이 봉인됐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는 지난 16일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울산사업연합회장 회원 스님과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과 이영수 울산불교신도 회장, 서동욱 남구청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장엄등은 고래도시 남구의 대표 캐릭터인 장생이와 귀여운 아기 동자를 표현한 것으로 향후 한 달여간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사업연합회는 어제 울주군 KTX 울산역 광장에서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한 데 이어 오는 23일 동구 일산해수욕장 입구에서도 장엄등 점등식을 개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무명을 밝히는 봉축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저녁 세종시 호수공원과 조치원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등불이 거리의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어둑한 마음을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점등의미입니다. 바로 마음의 등신지에 불을 붙이도록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오는 24일 세종시 관내 북부 남부경찰서와 세종시청 앞에서 봉축등 점등식을 열고 다음 달 11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봉축법회와 제등 행진을 펼친 뒤 자리를 중앙공원으로 옮겨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도 봉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청송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7일 청송 소환공원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법문에서 세월호 사건 10년은 우리들의 상처이고 천길 물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상처와 고통이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설했습니다. 청송 불교사업연합회와 은혜사는 이날 청송군 관내 중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불교 발전에 도움을 준 공직자 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국대학교도 봉축 점등식을 갖고 지혜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에 활력이 넘치는 캠퍼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백상 응원단의 퍼포먼스로 시작된 동국대 봉축 점등식.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상월 비보이단이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승! 점등! 큰 박수로 점등을 축하해 주시기 동국대 팔정도에 15,000개의 등이 켜지자 사부대중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켜집니다. 형형색색의 연등과 함께 추억 한 장씩을 남깁니다. 네, 매년마다 이렇게 행사 참여해서 보고 있는데 항상 장엄하고 예뻐가지고 약간 부처님 오신 날을 미리 약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엄한 연등식에 참여한 외국 유학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t's awesome. It's a great experience, very inspirational. Experience a new culture, a new religion, Buddhism. I really loved it. It's a great experience. Yeah, it was really nice. I really appreciate the moment. I really like the environment and the lights. Everything was nice, and I really like the shows that the students present to us. It was really exceptional. 이사장 동관 스님은 1만 등으로 가득 찬 팔정도 광장을 비롯해 교내 구석구석 아름답게 비추는 광경을 바라보면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한 동국의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그러면서 따뜻한 손짓으로 동국의 발전과 불교 중흥의 활력이 넘치는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올곧게 보는 지혜로운 눈과 모든 생명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깃으로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의 활약이 넘치는 캠퍼스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윤재훈 총장은 등에 불을 켜는 것은 자기의 어둠을 밝히고 이웃의 어둠도 밝히게 되는 것이라며 이웃을 위해 베푸는 마음자리를 마련하면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 꽃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마음자리를 마련하면 여기가 바로 부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봉축 점등식 참석자들은 팔정도 탑돌이를 함께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새기고 환하게 불을 밝힌 연등의 감동을 나눴습니다. 동국대를 가득 메운 연등은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기간 교내 곳곳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이 동국대학교에 5,200만 원을 기부하며 인재불사에 나섰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17일 정각원에서 월드머시 코리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학생 5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월드 이 멋이라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좀 들어오셨지만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마 지금까지 많은 활동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 세우기 이를 평생 동안 해오셨고 월드머시 코리아는 지난 2011년 설립돼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에서 학교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국의 사회복지 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서울 삼천사가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은 동국대가 펼치는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사업에 동참해 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복지계를 이끌어온 선구자 성훈 스님. 스님이 1994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불교 복지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인 불교 복지법인 가운데 하나로 현재도 지역의 아동, 노인 복지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인 직영기관과 위탁시설을 합쳐 40여 개에 달하며 시설 이용자만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해 명실상부 불교의 복지 포교에 산실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성훈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단의 스님 전문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무주상으로 기증하며 출가 수행자의 진면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훈 스님은 종립학교의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불연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천만 원을 종립대학 동국대에 기부하며 미래세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훈 스님은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 지난해 삼천사 성훈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이번이 재단 이름으로 전하는 첫 장학금입니다. 우리 동대가 한국의 최고, 세계 초기 동대가 되려면 동대 학생 50%는 그냥 무조건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면 우리 한국 불교 미래는 밝아질 텐데 하는 그 정도로 미래 청년 불자에 대해서 열정과 면하고 싶습니다. 특히 삼천사는 앞서 재작년에도 동국대 재학생 20명에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이번에도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에 대한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동국 발전, 또 한국 불교 미래가 되도록 열심히 이렇게 살림살이 하면서 어른 뜻에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 미래물자 육성 장학이 생긴 이래 이렇게 보통은 10명씩 좀 많으면 20명 이렇게 하곤 했는데 이렇게 30명을 한꺼번에 한 거는 제 기억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삼천사하고 인연이 맺어졌으니 이 인연은 금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생에도 이게 이어진다라는 큰 생각을 하고 장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겠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 불자로서 모범적인 선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삼천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번 학기를 제 꿈을 향해 다시 도약할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저는 불교의 실천 덕목 중 하나인 무주상보시를 좋아합니다.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장학활동에 참여할 것이며 성원 스님의 미래세대 인재불사를 향한 원력이 청년 포교와 불교 중흥의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이 내년 달력에 사용할 불교 미술과 사진 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참신하고 감각적인 불교 예술 콘텐츠들이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수상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꽃살문의 정교한 아름다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꽃으로 수놓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 작품이 보는 이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조계종이 내년도 달력에 사용할 참신하고 감각적인 불교 예술 콘텐츠를 찾기 위해 마련한 제4회 불교 달력 사진 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 꽃살문입니다. 작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사찰의 꽃살문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꽃살문이나 사천왕 같은 걸 찍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불교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의미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은상은 차정순 작가의 야생화가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야생화의 깊고 진한 매력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야생화만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예술적인 면에서 잘 알아주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불교에서 이제 달력을 만들면서 제 사진 가치를 조금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불교 달력 사진과 미술작품 공모전의 동상은 모동신 작가의 연꽃과 부처님 탄생지 인도 룸비니를 렌즈에 담은 안홍범 작가의 인도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똑같은 걸 매년 찍냐고 그러는데 매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매년 찍는데 계절을 맞춰야 되니까 눈 왔을 때 달려가야 되고. 김남국 작가의 양양 낙산사 홍련암 등 23개 작품들은 입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돼 사진 176명, 그림 50명 등 모두 226명의 작가들이 지원했습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작품이 나와야만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달력을 하는 취지도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포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사찰에 가고 싶다. 이번 공모전의 금상 수상작에는 상금 350만 원, 은상 300만 원, 동상에는 2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가 주관하는 달력 그림과 사진 공모전이 우수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 강남권 수행 포교도량 양재동 보각사가 재물과 건강, 행운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보각사는 지난 14일 경내에서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복 소원 성취 대법회를 봉행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한 해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삼재가 잘 풀리면 삼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건강이 좋아지고 아들, 딸이 술술 풀리고
재물이 들어오고 부자 되면 바로 삼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회는 발언문 낭독과 관음무, 나비춤, 육법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복악사는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공양 대법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복악사 회주 법담 스님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BBSTV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법문과 지혜로운 삶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약 한 달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봉축 점등식이 일제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인데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빠져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반복되는 시기에 이 봉축 점등식을 계기로 조금은 번뇌를 끊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